자, 4점 통달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 1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확통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확통에 있는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두 파트로 나눴어. 알겠죠? 첫 번째 파트에 있는 여러분 잠깐 봐봐. 우리 교과서는 이게 뭐 순열 있고 조합 있고 뭐 중복 순열 있고 중복 조합 있고 이렇게 단원 내용대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선생님 교재 구성을 그렇게 안 해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라. 그치? 단원별로 돼 있지 않고 오히려 이 경우의 수 문제는 소재별로 약간 좀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 구성을 소재별로 했고, 그러니까 소재별로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 어떤 개념을 내가 꺼내서 문제 풀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느끼는 거야. 그 느끼는 게 공부야, 여기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파트는 우리 다른 파트하고 달리 너네들이 먼저 푸는 거야. 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는 특별히 어떻게 꼭 배워야 되는 뭐 유형적인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그 개념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먼저 풀고 그다음에 쌤이랑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볼 거라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미리 예고했다시피 도움 줄 학생이 한 4명 정도 우리가 4명 정도 필요한데, 자, 제목부터 쓰고요. 우리의 목표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주관식을 맞추는 게 목표야. 물론 지금 여기 문제에는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주관식을 맞추는 게 목표다. 경우의 수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와 관계없이 약간 킬러도 아닌 주제에 킬러처럼 행세를 해. 얘가 늘.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생각하고 연습을 좀 할 거고요. 우리 반복 통달로 주는 그 교재 있지, 우리 반복 통달 교재, 고3들 쓰는 거. 그 반복 통달 파트 1이 3월부터 6월까지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건데, 그 반복 통달에도 보면은 절반이 확통으로 돼 있잖아. 선생님 프린트 줄 때. 그 절반이 전부 다 경우의 수 주관식으로만 돼 있죠. 근데 선생님 객관식 일부러 다 주관식으로 바꿔서 일부러 3개월 동안 연습시키려고 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그걸로. 자, 봅시다.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주관식에 도움을 줄 학생.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써볼 건데, 이게 실명이 공개되는데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니까, 그죠? 틀리면 좀 창피할 수 있겠으나 괜찮습니다. 이정땡 학생. 오늘 선발된 도움줄 학생. 그죠? 그 다음에 한창땡 학생. 그죠? 박종땡 학생. 그리고 이준건 학생. 이준건 학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건아 왜? 기분이 들어? 괜찮아, 욕해. 기분 들어오면 욕해도 돼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 자,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가는데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뭘로 돼 있니? 수영도라고 돼 있습니다. 자, 주제에 대한 설명 좀 하고요. 첫 번째 주제가 수영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었어. 봐봐.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산이 아니라 분류이다. 맞지? 분류가 핵심이라고 그랬지. 분류가 핵심. 이 분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하는 내 뭐라 그럴까요? 그거 뭐라 하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딱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뭐라 그러지? 그 문제풀이, 우리 일 진행의 방향성을 만드는, 그거 뭐라, 그 좋은 용어인데 왜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나면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후진 용어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후진 용어 지금 쓸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 방향성을 정하는 일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 방향성을 정하고 나면 연산을 하게 되잖아. 그지? 이 연산 파트에 대한 이야기. 자, NPR이라든지, 뭐 NCR이라든지, NPIR이라든지, 그 다음에 NHR이라든지, 뭐 등등등. 자, 이러한 녀석들이 쓰이는데, 사실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틀리지 않고 문제의 방향성을 처음에 못 잡아서 틀린다 이거지. 이해가죠? 자, 분류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렇죠. 분류하려면 기준이 필요해. 기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를 읽고 문제의 기준을 잡아서 분류를 하는 연습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요 단어는. 알겠어?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문제 풀 때? 어떤 녀석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와 여러분이 푸는 풀이가 다를 수도 있어. 괜찮아. 요 단원만큼은 상관없어. 답이 최대한 빠르게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나 문제를 보면 늘 공통점이 있게 기준이 되는 녀석이 약간 힌트가 있어, 문제에. 선생님 표현으로는 뭐를 흔들고 있어? 네, 손을 흔들고 있지, 이렇게. 네,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녀석이 존재한다 이거지. 아, 흔들고 있다 그랬죠. 흔들고 있는 녀석이 존재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그 흔들고 있는 녀석을 찾아가지고 이제 힌트를 잡아서 분류하는 연습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요게 첫 번째 이야기고. 자, 두 번째. 경우의 순열 조합 주관식이 킬러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제1대 생각, 머릿속을 지배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생각은 이겁니다. 멋진 풀이를 해라 하지 마라. 멋진 풀이를 절대 하지 말고 뭐 해라? 약간 이거. 속도 있는 노가다? 이거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속도 있는 노가다가 답이에요. 누가 더 빨리 노가다를 할 수 있느냐야. 노가다를 하는 가운데 연산법들이 쓰이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럼 선생님 속도가 어떻게 해야지 속도가 있는 노가다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속도는 분류를 잘해야지 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다 같은 얘기야. 알겠어?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선생님이 1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하면 4명의 학생은 준비를 해서 본인이 쓴 답을 불러줘야 돼요. 알겠죠? 자, 불러! 1번 학생 이정땡 학생 16. 두 번째 6. 세 번째 16. 네 번째 24. 네. 자, 4명이 풀었는데 답이 3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경우의 수 주관식의 특징적인 모습이야. 자, 누가 맞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 틀린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찾는 거야. 알겠어?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 파트 1, 파트 2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식인 거야. 선생님은 샘플을 4명의 학생이 답을 썼지만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자기만의 답을 어쨌든 적어야 돼. 그래서 적어놓고 내가 어디서 생각을 잘못했고 어디서 분류를 잘못했는지 찾아야 되는 거야. 갑시다. 섬이 있는데 섬이 하나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근데 내가 여기다 몇 개 연결할 거다? 다리? 딱 3개 연결할 거다. 다리를 3개를 만들어서 얘네 섬을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맞죠? 그럼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서 다리를 건설할지?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도 돼. 상관없어. 상관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센터가 있지 않아? 센터가? 그죠? 선생님 같으면 그래도 기왕이면 얘를 기준으로 삼을 것 같아.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연결하기도 좋지 않아요? 모양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A라고 놓고 이름이라도 붙여보자.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할게요. 난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 거라고 지금? A를 주인공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럼 A부터 다리를 건설해 나갈 텐데, 자, 다리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거냐면 A에다가 다리를 3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A에다가 다리를 몇 개? 2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A에다 다리를 몇 개? 1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볼 생각이에요. 괜찮아? 선생님 아이디어 괜찮아요? 너네가 평가해줘도 돼요. 내 아이디어가 어떤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썼는데 선생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로 하면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거는. 알겠지? 네,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가운데 A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잡았고 A를 기준으로 다리가 3개 나갈 때, 2개 나갈 때, 1개 나갈 때를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3개가 나가는 경우는 간단 한 가지밖에 없지? 하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요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개 나가는 케이스는 일단 A가 B, C, D 중에 2개를 나가야 되니까 골라야 되잖아. 그죠? 두 번째 케이스 여기다 쓸게. 골라야 되니까 3개 중에 일단 2개를 고른다.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B하고 D가 이렇게 골라진 거야. 그럼 이 녀석들이 다 연결이 되려면 이제 마지막 C가 D랑 연결이 될 건지 B랑 연결이 될 건지를 결정해야 되겠지. 맞나요? 그래야 이어질 거 아니겠어? A로는 못 가잖아. A로 연결되면 이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맞니?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이거는? 곱하기 2가 더 된다. 되겠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자, A에서 하나만 간 거야. 그러면 세 개 중에 일단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그죠?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B가 됐다. 그럼 이제 주인공이 A는 끝났어 하는 역할이, 그지?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어? B로 바뀐 거예요. 그럼 30 곱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공이 B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또 연결해야 되겠지. B에서 다리가 몇 개 나가는 경우가 있고 2개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다시 또 B에서 몇 개? 1개가 나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게 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개로 나눠지면 어때? 2개로 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요거는 한 가지 있는 거지, 한 가지. B에서 2개 가는 거니까 이렇게. A는 이미 연결된 거잖아, 지금. 맞지? 그 다음에 B에서 1개로 가는 경우, B에서 1개로 가는 경우는 어때요? D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지. 몇 가지? 2가지가 일단 있고 2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 그죠? 그럼 나머지 D는 이제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자동이지, 자동. 얘는 안 되잖아. 얘도 안 되잖아. 다 분류해 놓은 거니까 지금.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D랑 또 연결이 되면 A에서 2개 나가는 케이스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맞아? 이렇게 연결되면 B에서 지금 3개 나간 거니까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요건 2 곱하기 자동 한 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아, 안 맞아? 자, 이러면 총 몇 개가 돼요? 총 몇 개가 돼? 요게 몇 개 있고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로 가는 케이스는 몇 개 있어? 6개 있나? 6개? 그리고 얘는요? 하나, 둘, 3개 있고 앞에 3 있었으니까 9개. 그래서 답은 몇 개다? 16개가 됐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기출됐던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기준을 정해서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죠? 네, 다음 문제 또 가보죠.